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쿠 정준세입니다. 어떻게 요즘 시장이 완연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수익 많이 보고 계신지,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얼마나 꽃피어 있는지 모두가 다 좋은 수익으로 현재 시장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첫 인사를 드리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그때 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좀 짚어보려 해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보통 지금 시장에 신규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존의 40대, 50대, 그러니까 기성층들과 젊은 층, 그러나 이 젊은 층은 이제 정말 신빙이죠. 이 시장에 들어온 코인을 통해서 뭐 매매를 해본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매매를 하는데 익숙한 인터페이스일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판에 그러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정주부가 혹은 회사 일을 하면서 소액으로 소소하게 어떻게 매매를 하고 또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좀 쓰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매수해야 할 종목, 목표가,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재료가 무엇이냐. 근데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깊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떤 분들은 사실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홍수가 났어요. 검색창에 뭐가 올라오냐면 홍수, 수혜주가 나오죠. 글씨가 너무 악필이죠. 무슨 계약을 했대요, 나라가. 수혜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혜주랑 또 같이 짝지어 보는 게 뭐죠? 관련주죠. 관련주. 수혜주, 관련주. 그냥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뭐뭐뭐 수혜주, 뭐뭐뭐 관련주. 그렇게 해서 어떤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익을 봤어요. 어디서 파셨어요? 뭐 여기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굉장히 상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아예 목에서 팔아야지 끝에서 팔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거는 차트가 올라갈 때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여기서 한번 털리고 나잖아요. 여기서 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깡이 있으면 여기서 사요. 내려가도 물타기를 해버려요.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하다가 팔았죠. 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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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당했는데. 이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이거 만드는 거는 이거 대한민국 기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관련 기사 내주고 이거 관련 수혜주 관련주 퍼뜨리는 세력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뭐 증권방송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욕을 하지만, 저도 전문가 출신이고 지금도 전문가를 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자극적이어야 되죠.
자극적이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자극적이어야지 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극적이어야지 돼요. 자극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죠. 누가? 자극적인 것을 보고 매수를 하는 사람도, 초도 매수를 한 사람은 10원이라도 돈을 벌겠죠. 근성 있게 가져갔다고 하면은 뭐 10%, 20%, 30%, 많게는 100%, 200% 먹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초도라는 개념이 얼마의 시간을 두고 초도여야지 될까요? 짧게는 1분만 해도 갈릴 수가 있는 거고, 길게는 며칠 동안 해도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초도 매수 이전에 선취매를 해놓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취매 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사는 사람들 중에 초도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쭉쭉쭉 처음 매수한 사람부터 후에 매수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뒤는 뭐야? 폭탄이잖아. 그죠? 이 폭탄이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자극적이어야지 돼요. 폭탄이 정교해지려면 자극적이어야 되고, 또 자극적인 것에 대한 결과물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누가 수익을 봐요? 기업이 수익을 보죠. 어떤 기업이? 이것과 관련된 업에 있는 기업들이, 회사들이. 기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회사들이.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메이저 방송사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 시장에 불문율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개해드리기 꺼려지는 것들도 있는데, 왜냐면 저도 이 출신이니까. 자극. 꺼려. 꺼려. 자, 자극적이어야지 된다. 결론적으로 자극적이어야 돼. 근데 이 자극적인 관련주, 수혜주, 더 자극적으로 포장을 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자극적인 멘트를 보고 매수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하시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초보자 여러분들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시하고 갈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보라고 하는 주식 초보 개미 투자자, 동학농민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밭 메고 콩밭 메고 논 매던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얼만큼 HTS 인터페이스에 눈이 익었겠어요. 이거를 얼만큼 활용하겠어요.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HTS에서 이 HTS 하나만 열어두면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메뉴가 뭐고 그 안에 있는 차트에서 설정하고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매매 패턴도 이런 것들보다는 매수, 매도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기계적인 매매. 근데 기계적인 매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이거는 아바타처럼 얼마에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도하세요? 이제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문가님, 목표가가 얼마예요? 거기 가면 자기 먼저 팔겠다 이거야. 내가 들고 있는 거 거기까지 갈 때 알려달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들어볼게요. 누군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방송에서 리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것 같아도 증권사라던가 또 투신이라던가 그런 데를 통해서 랩 계좌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유의 리딩을 해요. 레포트를 준다거나 그날그날의 시황을 준다거나 기타 등등. 이 리딩에 길들여져 버린 개인들이 과연 얼마에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도하세요를 몇 명이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치부이기도 한데, 저도 분명 A라는 종목이 목표가가 20만 원이다, 여기다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회원 100명 중에 꼭 20만 원에 못 팔고 19만 원이나 18만 원까지 내려간 다음에서야 이거 제가 그때 못 팔았는데 어떡할까요 하는 분들이 꼭 두세 분씩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일을 하느라 회의를 하느라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더 그냥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와서, 그러니까 구구절절 굉장히 다양한 핑계예요.
이건 각자의 상황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이 이 리딩을 따라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입각한 처지가 다르고. 근데 이 리딩을 따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기계적인 매매 패턴에 의해서 리딩을 따라가려 하지만 리딩을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개인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려 죽어도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저도 이 종목을 리딩하고 파생을 리딩하고 하지만 저는 좀 파생 리딩 방식이 좀 독특해요. 저는 딱 정해진 가격에 와야지 사고 정해진 가격에 와야지 파는데 뭐 그래서 물론 못 팔고 좀 비싸거나 덜 싸게 팔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회원들 기준에 투자자들 기준에 맞춰서 가격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치의 가격 구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알아서 파세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파시는 분들 계시죠? 100명의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판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눈치 보느라고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 팔았어요. 왜? 성격 지랄 맞으니까 그거 왜 또 못 팔았어요? 미안한 거야. 본인은 그게. 그러니까 팔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꾸역꾸역 갖고 있다가 조금씩 남들보다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 물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게 왜 나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자꾸만 이 상황이 왜 벌어져야지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에 급등주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한미라던가 최근 들어서 제약주 같은 것들 상마락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에서부터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 끝까지 올라가 버렸어. 이거 여기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네. 여기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고 올라간 도중에 또 사서 샀다가 물리고 이런 패턴 많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팔라고 했는데 더 올라갔을 때 리딩하는 사람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방송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죠. 왜? 여기서 팔게 해드리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스킬이. 나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내 리딩을 보는 사람들, 전체 캐파와 관련돼서 캐파를 신경 써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과 운용할 수 있는 자산과 이 진폭대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계산에서 적절히 나눠서 팔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문제는 이거를 리딩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처럼 리딩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이런 리딩이 아니라 띡 하고 뭐가 나와요? 뉴스에 A라는 기업은 총망받는 기업이고 무슨 계약을 했고 뭐 나라가 계약을 했고 기업이 계약했고 M&A를 했고 무슨 뭐 호재가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몇으로 상향한다라는 말 많이 보셨죠. 그 가격 가요? 몇 개가 그 가격을 가요? 많이 못 간단 말이에요. 간다고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종목이 올라가는데 급등주 막 치고 가는 걸 막 매수해서 막 대박이 나고 그거 여러분 실력 아니에요. 제 실력도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거.